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 신고 절차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신고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이제 자, 우리 339페이지 봅니다. 자, 339페이지. 자, 거기 메인 위에 봐봐요. 이제 신고 방법은 첫 번째 이제 직접 신고 관청에 하는 방문 신고가 있어요. 자, 339페이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전자문서현 신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방문 신고 직접 신고 관청 찾아가는 거. 그리고 이제 전자문서현 방법. 이제 인터넷상으로 간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이 전자문서현 신고 이것을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이것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여러분이 신고를 하는 거고 이것은 직접 찾아가서 하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돼. 전자문서는 특별히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없어요. 그냥 신고서 제출 대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 그것만 체크하세요. 거기 동그라미 2번. 근데 여기 표현이 신고 대리하여 할 수 없다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339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신고서 제출 대행. 그러니까 신고서 작성해서 이것을 제출하러 당신이 좀 대신 가서 해라. 한마디로 심부름꾼 시키는 거예요. 신고 자체를 대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이거. 예전에 이렇게 돼 있는데 바뀌었는데 이거 이렇게 써놨는데. 자,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는 자기가 바쁘니까 인터넷상에서 한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가 물어보는 게 이제 방문 신고입니다. 자, 이 방문 신고. 자, 그러면 자, 우리 교재 340페이지로 갑니다. 자, 340페이지. 자, 거기 맨 밑에 이제 원칙 공동 신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직거래했어요. 거기 기억해 보면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한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 둘째 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서명 날인한다 그랬죠? 그리고 니은번 당사자 1인이 제출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얘기.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공동신고, 직거래면 공동신고 원칙이잖아요. 그럼 이제 신고서에 자 공동으로 서명 날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이거 체크하세요. 일방이 제출합니다. 공동신고니까 마치 공동으로 제출한다 그러면 안 돼. 자, 거기 1인이 제출한다 여기 있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공동으로 제출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출하러 간 사람이 이제 자신의 신분증. 자, 이거 보여줘야 됩니다. 신분증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신고란 말이 이건. 자, 그런데 신고서 제출 대행이란 말 있잖아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자, 이건 저 또 페이지가 떨어져 있어요. 자, 344페이지. 자, 좀 불편하더라도 왔다 갔다. 이제 편집 차인데 제가 하는 방식과 이게 책이 좀 달라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본인이 가서 제출하고 만일 본인이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 그럼 다른 사람한테 시킨다 이 말이에요. 네가 좀 대신 갈래? 그래서 이제 누군가에게 이렇게 시킨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부탁을 받은 사람 이제 수임인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거기. 자, 그렇게 해서 부탁을 받은 사람은 첫째 줄, 하나, 둘, 셋째 줄.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신분증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 거기 박스에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자기한테 이걸 시킨 사람. 자, 이거 시킨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이 서류 두 개 받아가라, 이거. 이 서류. 뭐냐?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 그리고 신분증 4번. 이거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 일을 시킨 이 사람한테 이 서류 두 개 받았어.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리권 증명문서 우리가 제출하듯이 이거 제출한다는 얘기예요. 원래 우리가 격식을 따지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그리고 이제 이거 신분증명서가 아니라 인감증명서. 그리고 이제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약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지금. 자, 이렇게 그냥 이거 뭐 썩 중요한 그런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위임받았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가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으로 보면 개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개공사가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그럼 개공사도 누군가 대신 보내는데 이때 개공사는 누구를 보내더라?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신 보냅니다. 자, 중개보조는 제출대행 못해요. 자, 중개보조를 못하고. 그런데 차이점. 자, 이렇게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요, 이 사람한테 이 서류 2개 받아가야 돼. 그런데 소공사는 본인의 신분증만 보여주면 되지. 개공사한테 이거 위임장, 이거 서류 2개 받아갈 필요 있다, 없다? 이거 없다는 거, 이거. 이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소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중개 업무 할 수 있잖아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공사라는 것만 밝히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고관청이 이렇게 접수를 받으면 아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 준다고 그랬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발급. 자, 그리고 이제 신고필증을 받으면 이제 검인 받은 걸로 의제되는데, 자, 이것은 좀 또 다른 데 나와 있어요. 우리 책에는. 자, 놔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합니다. 자, 방문 신고는 이제 직접 이렇게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든가 다른 사람 대신 보내든가. 자,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 자, 그런데 거기 맨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344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5번. 자, 부동산 거래계약 전자 시스템이란 말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매매계약서 쓸 때 우리 지난번에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도 배웠어요. 우리가 대부분 종이에다 계약서 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인터넷에 그 거래계약 작성 시스템이 따로 있어요. 이걸 전자거래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개공사가 회원으로 가입해가지고 매매계약서를 할지 또는 전세나 월세계약서를 불러와, 임대차 계약서를. 그래서 거기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 입력해서 다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과 연계가 돼 있어. 그래서 자, 이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다 마무리될 때 바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연결돼 있다, 이거. 연결돼 있어요. 시스템. 자, 연계돼 있다, 연계. 저 뒤쪽에 이제 우리가 이것도 하나 있는데, 실무 파트에 나와, 이것도. 자, 근데 전자문서인 신고는 이것과 달라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매매계약서 자체를 이 시스템에서 작성했다는 얘기고, 지금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따로.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예요. 자, 종이에다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를 신고를 하는데, 직접 신고관청 찾아가서 할 거냐, 아니면 인터넷으로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아예 이 시스템 자체에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한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이것과 연계돼 있어가지고, 따로 또 이렇게 신고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뭐 한다?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이거 구분하셔야 돼, 그러니까. 자, 이제 이게 절차입니다. 절차. 막 그렇게 복잡하게 볼 건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신고 접수를 받잖아요. 이제 신고관청이. 자, 그럼 이제 신고관청이 이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검증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 이제 저 뒤로 넘어갑니다. 357페이지. 자, 357페이지 봅니다. 자, 메인 위에 이제 신고 필증 교부 아까 나왔죠? 이제 신고 우리가 접수하면 다 마무리됐다 하면 이제 우리한테 신고 필증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검증이라는 건 그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신고 접수를 받았어.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가장 신경 써서 검증하는 게 뭐냐면 실거래가입니다. 왜냐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자체가 뭐 때문에 도입됐냐?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 적게 내려고 맨날 다운계약서 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단속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거래가인지 아닌지 이거 검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대충 검증하는 게 아니라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합니다. 자, 여기서 검증 체계.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누가 한다고요? 국토부 장관 체크하세요.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검증 체계를 운영하는데 거기 맨 마지막에 어디에다 위탁한다고요? 항구부동산. 그러니까 이제 직접 하지 않고 자, 항구부동산원에다 이제 위탁을 해서 여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으로 내려옵니다. 거기 이제 동그라미 1번, 거기 쭉 밑줄 하세요. 그러면 이제 검증을 누가 하느냐? 거기 동그라미 1번, 신고관청이 합니다. 그럼 이제 신고관청은 검증 체계를 활용하여 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특히 거래 가격 있잖아요. 그 가격이 적정한지. 자, 그래서 검증을 하는 건 누구라고요? 신고. 이거 구분 잘하세요. 이거 막 바꿔치기 합니다. 자,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것은 국장이고 그 체계에 맞춰서 신고 가격이 적정한지 안 한지 검증을 하는 것은 누구다? 신고관청. 그렇게 해서 이제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요. 자,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누구한테? 세무서장에게 통보해 줍니다. 지금 이 사람들 이 금액으로 매매를 했다고 하는데 니네 세금 거둔데 참고해라 해가지고 자, 이렇게 통보해 준다. 자, 간단해요. 검증 절차. 그 다음에 이제 자, 다시 앞으로 넘어옵니다. 354페이지. 자, 이제 신고 내용 조사 보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검증을 해 봤더니, 의심스러운 게 적발이 돼.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봐라. 매매 대금을 이렇게 했다고 신고가 들어왔어. 그런데 이 사람들도 한두 건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건씩 신고 접수를 받잖아요. 그럼 무슨 동네, 무슨 아파트, 몇 평대, 매매가가 얼마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신고 접수가 들어와. 그런데 이 사람들만 터무니없이 가격이 확 낮춰져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네? 그러면 금방 표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조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검증을 해본 결과 의심스럽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럼 이제 세부적인 조사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기 첫째 줄 보면 자, 이렇게 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검증 결과 신고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누락되어 있는 것은 이거 보완하시오. 뭔가 자료가 지금 당신들 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투기 과열 주고 같으면 주택 같은 경우 그 자금 조달 증빙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신이 이 자료 빠뜨렸다. 이거 빨리 제출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 내용 자체가 의심스러워. 특히 실거래가. 자, 이런 경우는 세부적으로 조사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보시면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 당사자나 개공사에게 거래 계약서를 하지. 자, 그 다음 밑줄 하세요. 거래 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밑줄. 자, 그 말이 중요해. 거래 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거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이거 빨리 보완하시오. 누락되어 있으면 이런 거 이제 보완하라고 이제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다운 계약서가. 그러면 진짜로 이 금액대로 계약했는지. 자, 매매가가 지금 5억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3억에 했다고 신고가 들어와요. 그럼 꼭 다운 계약서 쓴 게 아니라 자기네끼리 3억에 계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비싸지 않게 내가 아는 사람을 3억에 팔았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면 자료 제출하라고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잘 보세요.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예요. 그러니까 매매 대금을 진짜로 이 금액으로 서로 주고받았는지. 그래서 그 박스에 보시면 쭉 나오잖아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쭉 5개. 자, 이것은 굳이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매매대금 주고받는 거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하냐 거기 보세요. 계약서 4번. 일단 계약서에 우리가 계약서에 거래대금 쓰잖아요. 그러면 자, 5억짜리를 3억에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다는 3억이라고 하고 계약서에는 5억이라고 쓰고 그렇게 할까요? 그럴 밥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별로 확인이 안 돼. 계약서 같은 경우. 그 다음 뭐냐? 두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 잘 봐요. 거래 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나 이제 통장 4번. 그러니까 신고서에는 3억이라고 해놓고 통장에 보니까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이체를 시켰는데 거기에 5억으로 찍혀 있어. 그럼 표 나요, 안 나요? 그럼 이렇게 잡아내겠다 이거야, 이렇게. 또 오른쪽 봐봐요. 또 이제 매수인이 그러면 통장에도 이제 하나도 찍혀 있는 게 없어. 아니 매매대금 그럼 어떻게 주고받았나요? 나 현금으로 줬어요. 그럼 그 현금 어떻게 마련했냐? 그거 가져오라 이거야, 자료를. 그래서 거기 보면 3번, 4번, 5번 봐봐요. 현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이런 거 다 자료 제출하라고 해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운계약서가 의심스러울 때는요. 진짜로 그 금액으로 매매를 했는지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로 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알아놔야 돼요. 이런 걸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라고 하는구나. 이 정도 말면 돼요.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거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보다 더 세부적으로 조사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럼 이제 신고관청은 자, 조사를 했어요. 그럼 그 조사 결과를요, 어떻게 한다고? 시도지사한테 보고합니다. 자, 오른쪽 355페이지. 자, 양가로 2번입니다. 자, 체크하세요. 신고 내용을 조사했어요.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다시 이것을 또 누구에게? 국장에게 보고해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자, 양가로 3번에 있어요. 자, 거기 둘째 줄. 자,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자, 이렇게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신고한 내용을 이걸 취합을 하여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자, 잘 보세요. 신고관청이 시도지사한테 보고할 때는 언제까지예요? 이런 말 없어요? 그냥 뭐 그때그때 보고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거 모으면 다 다르잖아요. 요일별로. 그러니까 이걸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걸 취합해서 매월 1회 딱 한 번 이렇게 보고한다. 그 다음, 양가로 4번. 자, 이것도 이제 추가된 법조문인데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뭐냐? 국장이 신고받은 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할 때는 신고 내용 조사를 직접 할 수도 있고 신고관청과 공동을 할 수 있다. 자, 여기 이거 동그라미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도 할 수 있다. 아, 국장이 나서서 조사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국장 개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 문구도 따라서 직접 할 수도 있고 공동. 그래서 시험에 직접은 못하고 공동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장난친다든가 할 수 있으니까 이 문구.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조사. 그리고 이제 5번 같은 경우 이제 만일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그럼 이제 세무서 만일 이 사람들이 다운 계약서를 써서 탈세한 게 드러난다. 그러면 세무서 이런 데다가 뭐예요? 신고해서 이 사람 처벌받게 해라. 이제 이런 얘기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5번. 자, 그래서 4번, 5번 이런 게 다 신설된 조문들입니다. 자, 딱 체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시오. 자, 페이지 넘깁니다. 356페이지. 그 맨 밑에 6번 있잖아요. 자,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률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행정기관에 통보해서 탈세 혐의로 이 사람들 조사해서 처벌받게 해라. 이제 이렇게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장까지 나서서 이거 철저히 검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운계약서 쓸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와 관련된 절차들, 자, 세부적인 절차들 다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부가적인 것 살펴보세요. 부가적인. 자, 방금 것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절차고 이제 부가적인 절차입니다. 첫 번째 정정신청입니다. 자, 우리 359페이지. 자,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가. 정정신청이 있고요. 변경신고가 있고요. 해제 등 신고가 있어요. 자, 359페이지. 자, 간단해요. 자, 이거 정정신청. 자, 그럼 정정신청은 뭐 할 때 하는 거예요? 자,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고 내용이, 자, 뭐예요? 잘못 기재됐어요. 잘못 기재됐으니까 뭐예요? 정정, 수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처음부터 신고를 다시 하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정정신청하는 걸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이제 방문신고, 전자문서 다 됩니다. 뭐든지. 자, 그런데 이제 정정신청은요, 자, 방식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따로 정정신청서라고 서식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발급받은 신고필증 있잖아요. 신고필증을 보니까 여기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는 거야. 그럼 바로 거기에다가 정정사항을 표시합니다. 그 신고필증에다. 그렇게 해서 거기 정정 부분에다가 서명 날인해서 그냥 제출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방식은 이렇게 해요. 자, 그럼 이제 신고관청은 해당 내용을 정정하고 정정사항이 반영한 신고필증을 재발급해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건 간단해요. 정정은. 자, 그런데 우리 교재 이제 체크해 봅시다. 자, 정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자, 둘째 줄 거기 잘못 기재된 경우 밑줄. 잘못 기재된 경우 밑줄하고 마지막에 할 수 있다 밑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이건 뭐다? 할 수 있다. 재량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거기 그랬죠? 발급받은 신고 필증에다가 정정을 하고 날인한 다음 제출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양가로 2번에 신고필증 그럼 재발급해 준다. 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러면
정정을 다 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 자, 정정사항이 법에 정해져 있어. 그 박스 내용 보세요. 자,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자, 그러면 정정사항. 자, 정정사항 봅니다. 아무거나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거래 당사자가 있고요. 여기 개공사가 있는데 다 뭐예요? 주소, 전화번호, 이거 연락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작성할 때 전화번호 숫자 하나 잘못 쓴다든가 아니면 숫자를 쓰긴 썼는데 접수받은 공무원들이 나중에 신고필증 입력해서 우리한테 발급해 줄 때 잘못 숫자가 이게 6자인지 1자인지 5자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잘못 입력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어때? 간단히 그냥 고치면 돼요. 그러니까 정정사항은 한마디로 좀 가벼운 사항들, 가벼운 이런 연락처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신고하는 의무자들의 연락처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연락처. 그리고 이제 물건에 대한 거래 지분 비율을 뭐 잘못 썼다든가 그럴 수 있잖아요. 또 건축물의 종류,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지목, 면적, 거래 지분 이런.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 우리가 신고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뭔가 잘못 썼으면 그냥 고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신고 의무자 연락처가 잘못됐다. 물건에 대한 내용이 잘못 기재됐다. 그럼 고친다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놔두고 차라리 이걸 체크하세요. 자, 그 오른쪽 여백에다 쓰세요. 자, 뭘 쓰느냐 이걸 쓰세요. 정정사항이 안 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정정사항이 안 돼. 뭐냐? 부동산 소재지. 그러니까 자 보세요. 부동산 지목, 면적, 거래 지분 이런 건 되는데 소재지는 안 돼. 그 다음에 실거래 금액 안 돼. 그리고 당사자에 대한 성명, 주민, 연락처는 되는데 성명이나 주민번호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소재지는 물건이 바뀌는 거야. 물건이. 그러잖아요. 물건이 바뀌는 것은 그냥 신고 다시 해야 돼. 자, 소재지는 중요해. 실거래가 중요하죠. 다운계약서 써놓고 걸릴 것 같으니까 이거 잘못 기재됐네요. 이렇게 장난칠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실거래가는 안 돼요. 그리고 당사자. 당사자 성명이 바뀌면 거래 당사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고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중요한 항목들. 이런 것들은 정정사항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런 거 외우지 말고 그냥 차라리 이거 중요한 거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기출문제 30회 때 봐봐요. 정정사항이 아닌 거 답 몇 번이에요? 2번 성명 나오잖아요. 성명. 그러니까 답 그냥 건졌지.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알면 된다니까요.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다른 학원 가면 다 이거 앞글자 따서 다 외웁니다. 나는 외우는 게 재밌어요. 그럼 거기 가서 그렇게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 이것만 아니다 하면 돼요.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시험에. 자, 페이지 남깁니다. 자, 변경 신고 봅시다. 변경. 자, 변경 신고는요. 자, 어느 때 합니까? 자, 신고를 했는데 그 내용, 일부 내용이 말 그대로 변경. 자, 신고한 내용이 변경됐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변경 신고서로 따로 서식이 있어요. 여기다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자, 물론 이제 방문 신고 전자문 상상 다 됩니다. 방문.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언제 해야 되느냐? 등기 신청하기 전에 하라. 이렇게 이제 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고 완청은요, 해당 내용을 변경하고 변경사항이 반영한 신고 필증을 재발급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자, 그래서 거기 체크하세요. 360페이지. 자, 신고 내용 중 변경됐을 때 하는데, 셋째 줄, 등기 신청 전에 거기다 밑줄하고요. 그 다음 또 마지막 줄, 할 수 있다 밑줄. 자, 이것도 재량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이런 말이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다? 할 수 있다. 재량이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변경 신고는 좀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3번 쭉 밑줄하세요. 자, 동그라미 3번. 자, 그거 뭐냐 이거. 부동산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돼요. 자, 이거. 이 내용이 중요해. 자, 아까 우리 정정 신청에는 거래 가격, 그런 거 실거래가 바꿀 수 없다고 그랬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자, 500제곱미터를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5,000제곱미터라고 기재가 됐네. 그럼 이건 뭐예요? 잘못 기재돼. 동그라미 하나가 더 생겼잖아요. 그런 거 이것은 정정해야 돼. 정정. 정정 신청. 왜? 잘못 기재됐으니까. 근데 500제곱미터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내가 보니까 나중에 면적이 좀 부족해. 더 사고 싶어. 그래서 200제곱미터를 뭐 했어요? 추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탈 얼마가 돼요? 700제곱미터가 되잖아요. 그럼 이건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건 뭐 한다는 얘기야? 이건 변경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면적이 추가가 됐잖아요. 면적이 추가되면 가격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가격 변동이 있겠죠. 면적이 변경됐으니까. 그런데 면적이 변경이 없는데 가격만 변경됐다.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자, 원래 500제곱미터 매매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자, 5억에 사기로 했는데 나중에 지네들끼리 그냥 우리 이거 3억으로 그냥 바꾸기로 했어요. 처음부터 3억 썼으면 다운계약서 의심돼서 조사 나올 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 합법적으로 어때? 다운계약서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건 맞겠다 그 얘기예요. 면적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금액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합법적인 이유를 제시해라.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라 그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거 이 말이 중요해. 이 법조문 이거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추가된 건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번 읽어만 보세요. 자, 공급계약, 맨 처음 공급계약,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 매매계약 같은 경우에 분양가격과 선택 품목. 자, 이것은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분양 받을 때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분양을 받을 때는 조건 있잖아요. 뭐 천장이면 거실 여기 전체 에어컨 이렇게 시스템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설치하기로 했는데 뭔가 좀 우리는 이거 안 한 것을 추가로 한다든가 발코니 원래 추가로 이렇게 넓혀서 확장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없었는데 나중에 이게 생겼을 때 그냥 이런 경우는 혼자서 그냥 해라 이거예요. 뭐 계약 조건이 크게 뭐 달라지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혼자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번거롭게 꼭 둘이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것은 꼭 알아놔야 돼요. 이 말은 이 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변경 신고는 이렇게 내용이 변경됐을 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변경 신고도 또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거기 박스에 보니까 이 항목만 할 수 있다고 또 정해져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변경 신고도 자, 이것만 자, 봅니다. 그럼 이것도 또 우리가 외워야 되느냐?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외울 필요 없어. 자, 방금 거래 지분 비율이랄지 거래 지분 부동산 이런 것들 어때요? 이거 다 정정사항에 있어요, 없어요? 정정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항목은 잘못 기재되면 정정 신청하는 거고 이 내용이 바뀌었으면 변경 신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겹치는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런데 보통 계약이 조건이나 기한이 변경됐다 이런 말 쓰잖아요. 조건이나 기한 변경됐다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이건 변경사항이라 하면 돼. 그 다음 여기는 가격이 들어간다는 거 이거 아셔야 돼. 왜 가격이 들어갈까요? 면적이 바뀌면 가격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격도 들어가요. 아까 정정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여기는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중도금, 잔금, 지급 날짜. 날짜는 이렇게 얼마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뭐 대출이 늦어진다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변경에 들어갑니다. 자, 조심할 거. 중도금, 잔금은 들어가는데 계약금은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금? 이건 안 들어가죠? 들어갈 수가 없죠. 왜? 계약금 지불하고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면 그게 계약 체결 날짜. 그럼 계약 체결일로부터 우리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고를 안 하고 있었어. 40일이 됐어. 그러면 신고 안 했잖아요. 그럼 과태료 500만 원 대상이야. 500만 원이야. 그러니까 그때 가서 날짜를 바꿔. 한 20일 뒤로. 그러면 어때? 신고 아직 위반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장난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날짜는 뭐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 자, 이거 두 개만 잘 알면 돼요. 자, 이거 두 개. 자,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이 변경되거나 거래 대상 부동산 다수일 때 일부 부동산이 변경됐을 때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은 변경이란 말이니까 당연히 변경인데 여기서 이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공동 매수. 자, A가 매도인이고 자, B, C, D가 공동 매수예요. 그러면 공동 매수에 있어서 매수인이 변경되는데 어떻게 해야 변경되나요? 이 사람을 자, E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F라는 사람 한 명 더 추가를 하거나
그럼 어때? 변경됐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 변경 신고할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변경됐으니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뭔만 된다? 제외. 여기 체크하세요. 여기. 이거 아직 시험에 안 나오는데 나올 때 됐어요. 제외될 때만. 그럼 제외된단 말은 뭐냐? 3명인데 1명이 제외되고 2명만 남았다.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자, 그래서 이 경우만 변경 신고가 되는 거지 교체되거나 추가되는 것은 안 돼요. 그럼 그런 경우는 신고 다시 해야 돼. 왜 그러냐? 계약 당사자가 달라지잖아요. 교체가 되거나 추가되면 계약 당사자가 달라지니까 A 입장에서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그래. 근데 기존에 있다가 삭제되면 이 사람은 어차피 알고 있었으니까 크게 문제 안 된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외되는 경우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변경 신고는 자, 내용이 변경됐을 때 하는 거다. 자, 이 정도만 하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해제 등 신고입니다. 자, 해제 등 신고 앞으로 와서 358페이지. 자, 358페이지 보세요. 해제 등. 이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많아요. 해제 등 신고가. 자, 해제 등 신고를 특히 잘 보세요. 자, 해제 등이란 말은 자, 우리가 신고를 했잖아요. 근데 신고한 다음에 그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거나 그래서 이걸 묶어서 해제 등이란 말을 씁니다. 자,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등기하기 전에 그 계약이 한마디로 파기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파기됐으면 신고 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전에는 이것도 할 수 있다는데 지금은 자, 거기 밑줄 하세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어요. 자,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 뭐 한다? 하여야 한다. 자, 이거 의무. 아까 정정이나 변경은 할 수 있다예요. 근데 이건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어요. 왜냐? 이거 장난치니까 그래요. 우리 예전에 시세 조정하려고 우리 금쟁이 파트 배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아파트가 5억인데 8억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8억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짜 계약서 써가지고 신고하고 자기네끼리 파기해. 또 다른 사람이 8억에 신고하고 파기해. 그러면 그 거래계약 검증책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에 8억으로 기록이 남아요. 그럼 이제 이 동네 아파트도 시세가 8억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이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니까 이제 이걸 말하자면 바꾼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파기됐으면 파기됐다고 신고를 하라고 이렇게. 그럼 이제 그 시스템의 기록이 어때? 남아 안 남아? 안 남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려고 이거 하여야 한다로 바꾼 거예요. 근데 또 이걸로 또 장난쳐 이걸로 또.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에 기록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깜빡 잊고 또 누락시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본인들도 좀 한참 뒤에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그 시스템의 기록을 아예 등기까지 해야 이제 기록을 하는 걸로. 그냥 단순히 신고 접수만 받으면 기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또 개정돼 있어요. 앞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계속 바뀌어 버리면. 왜냐하면 허점이 있으면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거 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공동으로 하여야 됩니다. 공동. 그런데 마찬가지 또 일방이 협조를 안 해주네. 그럼 뭐 한다?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단독을 한 수밖에 없는 것을 서류 제출해라 이러면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해제 등이 확정됐다는 사실 입증할 만한 계약이 파기됐다는 입증할 만한 서류와 단독 신고 사유서 첨부해서 혼자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고 접수를 받으면 이제 신고 관청 뭘 준다는 거예요? 확인서. 자, 여기서는 신고 필증이 아니라 뭘 준다고요? 확인서. 왜냐하면 계약이 파기됐으니까 신고 필증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확인서를 줍니다. 확인서를. 자, 그 얘기는 그 밑에 박스에 보세요.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사망. 거기 밑줄 하세요. 사망. 이것도 다 정리해야 되는데 법조문에다 그대로 놔.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거기 둘째 줄.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된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해제 등 신고서는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3번이 중요한데 무슨 얘기냐? 우리가 중개를 했어요. 그래서 중개거래는 신고를 개공사가 하잖아요. 근데 개공사가 자,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내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도 나중에 계약이 파기됐네? 그럼 해제 등 신고를 누가 할까요? 이건데. 직거래했을 때는 당사자가 하고 중개거래는 개공사가 해야 됩니까? 근데. 자, 여기 보세요. 개공사는 해제 등 신고를 뭐 한다고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해제 등 신고는 당사자 의무예요. 비록 중개거래라 하더라도 개공사는 해제 등 신고는 의무다 아니다? 아닙니다. 물론 이제 개공사한테 부탁해서 개공사가 할 수는 있어요. 자, 이거 체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양가로 2번입니다. 자, 맨 위쪽 양가로 2번. 개공사는 거기 셋째죠. 할 수 있다. 자, 이거 구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제 등 신고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이건 나올 때 됐어요. 그 다음, 자, 이것도 똑같아요. 자, 아까 우리가 전자거래계약 시스템 있잖아요. 우리가 종이계약서에다가 이렇게 매매계약서를 쓰고 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 이 전자거래계약 시스템에서 작성하면 이 제도와 서로 연계돼 있어가지고 신고서 제출한 걸로 본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거기서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마찬가지. 계약이 파기됐어요. 해제도 바로 거기에서 해제할 수 있어요. 그 시스템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스템에서 계약을 해제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또 해제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또 따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렇게 이제 연계돼 있어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아요. 자, 간단합니다. 정정 신청, 변경 신고, 해제 등 신고. 자, 이런 거는 이렇게 간단히 여러분 그 개념 정도 많은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지 행위 가사. 자, 우리 교재 361페이지. 자, 361페이지 금지 행위입니다. 이것도 이제 좀 정리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냥 법조문 그대로 실어놨어요. 자, 금지 행위 말 그대로 하지 말라 이거죠? 자, 하지 말라 금지 행위. 그러면 봅니다. 하지 말라. 자,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법조문 풀어서 간단히 설명했었잖아요. 이게 순서대로 보세요. 자, 우리가 신고를 하지 말라 또 거짓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보통 이제 중개거래 같은 경우 개공사가 신고 의무를 부담하잖아요. 그럼 당사자들이 이렇게 많이 요구해. 우리 세금 적게 낼 테니까 아예 신고하지 마라. 또 다운계획 써서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거 요구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돼. 그게 첫 번째. 개공사한테 요구하는 거 하면 안 돼. 그 다음 두 번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한다?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우리가 중개거래 개공사가 신고해야 되는데 개공사한테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럼 개공사는 자기가 이렇게 요구 받아서 거짓으로 신고하면 이거 제재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래.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직거래한 것처럼 신고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중개거래는 개공사가 신고 의무자고 당사자들은 의무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공사가 다운계약서 협조를 안 해주니까 당사자 지네가 이렇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신고 의무자가 아니면서 자 여기 신고 의무자가 아니면서 거짓 신고예요. 그 다음 거짓으로 신고하라 또 해제 등 신고하라 이제 거짓으로 이렇게 조장 방조하는 거 당연히 이거 조장 방조 나쁜 거잖아요. 거짓으로 신고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 신고하고 이런 조장 방조하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계약 체결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는 거. 자, 계약 체결 자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걸 허위 가장 신고 간단하게. 자, 허위 가장 신고 이렇게 이제 얘기 많이. 그 다음 다섯 번째, 또 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짓으로 해제 등 신고하는 거. 자고로 이렇게 거짓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든지 거짓을 하는 건 다 나빠요, 안 나빠요? 다 나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이제 허위 가장 해제 신고, 이걸 허위 가장 해제 등 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이런 거 당연히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아니까. 네. 자, 그다음. 주택 임대차 신고입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우리 교재. 자, 주택
임대차 362페이지. 자, 362페이지 주택임대차. 자, 그러면 이제 자, 이걸 보고 자, 보세요. 나중에 이제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우리 교재에 있는데 밑줄만 잘 치세요. 일단 밑줄만 쳐놓으면 돼요. 자, 보다시피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매매만 신고 대상이었다가 임대차 계약도 이제 신고 대상으로 들어왔는데 이때 오직 뭐다? 주택에 대해서만입니다. 토지나 상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택만. 자, 그럼 먼저 신고 대상 주택은 어떤 주택이냐? 주임법에 따른 주택입니다. 자, 거기 맨 위에 자,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1번 주임법에 따른 주택 거기다 밑줄. 맨 위에 첫째 줄 있죠? 그다음 신고 대상 계약입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도 무조건 다 신고하느냐? 그게 아니라 자, 여기 체크인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저 밑에 나와요. 저 밑에 시행령 제4조의 3 있잖아요. 거기 동그라미 1번 제1항의 둘째 줄 있죠? 자, 거기에 나와요. 자, 보증금 6천만 원, 그 다음에 월차임 30만 원을 뭐 할 때? 초과하는 계약부터. 자, 보증금 6천, 월차임 30만 원 초과. 그러니까 보증금만 따져서 6천이 넘든가, 월차임만 따져서 30만 원 넘든가, 그러면 신고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밑줄. 그런데 또 거기 그런 말 있어요. 자, 보증금 차임에 증감이 없는 갱신계약은 뭐다? 제외. 자, 이 제도가 6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6월 1일. 근데 그 전에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기간이 끝나서 갱신을 하잖아요. 근데 갱신을 하는데, 자, 만약 이 사람이 보증금 1억에 월세가 50이에요. 그런데 이때 6월 1일 지나서 이때 이제 갱신을 하면서 이제 이 법이 이제 적용되잖아. 6월 1일 지났으니까. 근데 그 조건 그대로 갱신해. 변동 없이. 그럼 이때는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새로 체결되는 계약, 그리고 새로 갱신되는 계약부터 신고하는 거지, 예전 거 그대로 할 때는 적용 안 한다, 그 얘기. 예전 거 그대로. 그러니까 증감 없는, 자, 보증금 차임 증감 없는, 자, 갱신 계약은 제외. 자, 그 옆에 그 말도 밑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지역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입니다. 2항입니다. 자, 2항. 자, 거기 쭉 밑줄 하세요. 자, 이때 특별자치시, 자, 세종시 얘기하는 거죠. 특별자치 세종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시는 다 들어가고요. 자, 여기 이제 이거 조심해야 돼. 군지역은요, 광역시하고 경기도에 있는 군지역만 들어갑니다. 자, 광역시.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런 데만 들어가요. 경기도에 있는 군, 경기도 가평군, 양평군 이런 데만. 그런데 충청남도 태안군 하면 거기 군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자치구. 자, 이건 이제 조심하세요. 자치구는 어디냐? 특별시, 광역시만 자치구죠? 아, 그러니까 자치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별시, 광역시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특별시, 광역시 다 들어가.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자, 용인시, 수지구, 성남시, 분당구. 자, 이 구는 신고해요, 안 해요? 여기는 비자치구죠? 신고해요, 안 해요? 해요. 시에 들어가, 시에. 시에 다 들어가, 시.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상하게 좀 돼 있어요. 우리가 혼동할 수 있게끔. 거긴 시잖아요, 시. 시에 다 들어가. 네. 자, 그래서 여기에만 이제 이렇게. 그래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자, 신고사항입니다. 자, 우리 교재 맨 밑에 362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자, 신고사항 너무 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자, 우리가 임대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당사자 중요하죠?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는 중요하고. 그 다음, 목적물 현황. 당연히 목적물 소재지, 종류, 면적. 그러니까 무슨 돈, 아파트, 어디, 몇 동, 몇 호 이런 거 다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임대차니까 가장 중요한 게 보증금 월차임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계약기간 중요해야 하네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갱신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계약갱신 요건 행사를 했냐 안 했냐. 자, 이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중요하게 돼도 되니까. 굳이 뭐 외우지 않아도 임대차에 있어서 이런 내용이 중요하다 이러면 돼요. 이것도 앞글자 따서 외우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신고사항. 그러니까 뭐 신고사항까지는 아직 안 외워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관청입니다. 그럼 어디다 신고하나요? 자, 362페이지 맨 위로 갑니다. 362페이지 맨 위로 가면 거기 제1항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 거기 체크.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크. 그 다음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자, 거기. 자,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신고관청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한다. 언제까지요? 계약 체결로부터 30일에. 그런데 또 그 옆에 다만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라. 이런 건 똑같죠? 이런 건 똑같아. 자, 그러면 신고관청은 시군구청장인데 여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거기 위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동그라미 5번으로 내려옵니다. 5항. 동그라미 5번 거기. 신고관청은 자, 이렇게 신고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찾아가서 우리가 신고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찾아가서 신고해도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밑줄 친 거 다시 봅니다. 임대차 당사자는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자, 이거 공동 신고. 그러니까 당사자들 자기네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될 의무예요. 그런데 일방이 국가 등일 때는 국가 등이 하니까 우리는 신경 꺼도 되고요. 그럼 신고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자, 똑같아. 공동으로 서명 날인한 다음 일방이 제출한다. 우리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 있죠? 절차 비슷해요. 근데 일방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또, 자, 이것만 체크. 우리 교재엔 안 나와 있어요, 우리 지금. 교재 이거 다 법조문 안 실어져 있어. 자,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중요한 건데 뭐냐면, 자, 우리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그 옆에다가, 자, 왼쪽 여백에다 쓰세요. 왼쪽 여백에다가 수임인은, 그러니까 임대차 신고서 작성, 제출, 정정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자, 작성, 그 다음에 제출, 그 다음에 정정 신청. 이것을 뭐 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부탁을 받은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 개공사 얘기를 개공사라고 보시면 돼. 우리가. 그러니까 자, 이 임대차 계약도 지금 개공사가 중개를 통하여 성사시켰어. 그러면 중개거래니까 아하, 이 임대차 신고도 원래는 누가 개공사가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이거 도입할 때는 그렇게 도입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전국의 개공사 반발했어. 우리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냐. 임대차 이런 신고까지 다 하면 우리 볼일 못 본다. 그래서 빠졌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게 의무고 중개거래라 하더라도 자, 중개거래라 하더라도 개공사는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개공사 신고 의무 없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개공사 신고. 그런데 얘네들이 부탁을 해서 개공사한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부탁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 자, 여기도 똑같이 이제 신고 필증을 발급해 주는 거고요. 자, 똑같이 신고. 자, 그래서 개공사가 작성하고 제출하고 정정 신청 이런 거 할 수 있다. 의무는 아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주택임대차에서 개공사는 의무는 아니다는 거. 그다음. 자, 우리 교재 363페이지 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이제 중간 박스. 자, 이것도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이것도 뭘 조심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가 정정신청, 변경신고, 해제 등 신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정신청이나 변경신고는 할 수 있다. 해제 등 신고는 하여야 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차 있죠. 여기는 변경이나 해제 둘 다 하여야 한다예요. 자, 그래서 자, 변경이나 해제가 확정됐어요. 그럼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답니다. 그럼 이제 변경이 뭐가 변경됐냐면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증금이나 차임 이런 게 변경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해제 계약 해제되면 해제 등 신고고
보증금 차임이 변경됐으면 변경신고인데 왜 여기는 변경신고도 의무냐? 자, 보증금을 올렸어요. 월세로 올렸어요. 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이 올랐잖아요. 세금 더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래서 신고의 의무예요, 이게. 세금 더 내야 되니까. 그래서 변경신고도 의무다. 절차는 이제 똑같고요. 30일 내에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것도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의무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의제 규정이 있는데, 자, 이 의제 규정은 뭐냐? 자, 페이지 넘어갑니다. 신고서가 있는데 쭉 넘어가서 366페이지. 자, 366페이지 보시면 이제 거기, 자, 메뉴의 박스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자, 둘째 줄. 자, 임차인이 밑줄 하세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이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한 걸로 본다. 자, 여기서 끝이에요, 실은. 그러니까 지금 엄청 복잡하게 자, 이렇게 해놨어요. 자, 보통 우리가 세입자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사가 왔으니까 전입신고하러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잖아요. 그럼 동주민센터 가서요, 전입신고 하세요. 그럼 다 이거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게 지금까지 배운 거 다 쓰잘데기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공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볼 필요 없어. 그냥 세입자한테 가서 전입신고 하세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 만들었는가 모르겠어. 참 이게 좀.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여러분 생각 하나도 없어요. 자, 어차피 이사 가면 우리가 전입신고 하는 것은 해야 되니까 전입신고 하면 임대차 신고한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사망을 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동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가 아니라 우리가 신고관청 찾아가서 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신고 접수를 받았어. 그래서 신고 접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밑줄 하세요. 확정일자 부여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중요한 게 확정일자인데 확정일자 부여한 걸로 봅니다. 자, 그거 두 가지. 자, 이거 두 가지입니다. 자, 이 정도 말하면 돼. 나머지 막 법조문 세세하게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절차적인 것들이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꼭 필요한 것만 나중에 이렇게 딱딱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 신고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이제 이 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 이제 이건 이제 정리할 겁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